예상 분양가에 대한 예비 청약자들의 반응이 싸늘 그 자체입니다. 하락 시기에 이 금액이면 둔촌주공에 청약을 하지 뭐하러 여길 하냐, 분양가 6억 원대가 딱이다 아는 사람에게는 한 곳이 눈에 딱 띕니다. 왜 이 3획 아파트는 두고 재개발을 진행한 걸까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의 청약학습 동영상, 서울 성북구 장위 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대단지 분양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과연 이 관심이 청약까지 이어질지 4가지 체크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역세권 빼고는 전부 애매,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초푸마 아니고 썩푸마, 포베이는 없어요 입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지어지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 중 1,330가구를 분양하는데요.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물량이 꽤 많습니다. 분양 타입은 전용 4구, 5구, 7이, 84, 97까지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형별 가구 수를 보면 국평이 꽤 많은데요. 전용 84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상형과 타워형 모두 있고요. 입주는 25년 3월 예정입니다. 부지 주변으로 이미 입주를 한 단지들이 있는데요. 장위 4구역은 장위뉴타운에서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6호선 돌고 지역이 도보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석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단지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동거리는 좀 차이 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렇겠지만 특히나 장위에서는 지하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해서 강남이나 주위 업무지구로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도로교통은 썩 좋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북부간선도로도 상습 정체 구간이죠. 앞으로 장위 뉴타운에 신축 단지들이 더 들어올 텐데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언트 단지 자체는 서울과 역세권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입지 미쳤다 소리가 나올 만한 곳은 아니죠. 성북구가 주거 선호도가 크게 높은 곳은 아니니까요. 뉴타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천지개벽은 아직 시기상조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 체크포인트,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청약시장이 1년 전과 너무 딴판이죠. 전에는 갖가지 전략을 동원해서 청약 접수를 했었다면 요즘은 청약통장을 아예 안 쓰는 분위기니까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이라 정확한 분양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에 평당 분양가는 통보가 됐습니다. 2,834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용 5구의 경우 7억 원 정도, 전용 84는 9억 중반대 분양가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분양가에 대한 예비 청약자들의 반응이 싸늘 그 자체입니다. 하락 시기에 이 금액이면 둔촌주공에 청약을 하지 뭐하러 여길 하냐, 분양가 6억 원대가 딱이다 등 부동산 하락장의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고분양가라는 반응인데요. 주변 단지들이 실제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단지 북쪽에 위치한 장위 1구역,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티 4년차 단지고요. 여기 전용 84가 지난해 6월에 13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죠. 하지만 지난달에는 9억 1,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억 가까이 하락한 거죠. 그 옆에 장위 5구역, 레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전용 84도 지난해 10월에는 13억 3천만 원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 10월에는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 집값이 최고점일 때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분양을 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고분양가라는 말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니까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별 차이가 없죠. 오히려 확장비나 옵션을 추가하면 시세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대해서 정보를 찾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비가 무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사무소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청약을 접수하시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프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에서 차로 13분 거리에 이마트 월계점이 있고요. 롯데마트 중계점이 차로 18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데요. 슬세권이 없는 것이 참 아쉽긴 합니다. 역 주변에 활성화된 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상가도 많이 들어와야 이용이 편리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구는 어떨까요? 초등학교는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석관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하지만 큰 도로를 하나 건너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북쪽으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광운초등학교도 있는데요. 여기는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오히려 이쪽을 더 눈여겨보는 예비 청약자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중고등학교는 도보 10분 거리에 남대문 중학교와 도보 19분 거리에 석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다음 체크포인트, 초품화 아니고 썩품화. 단지 조감도를 한번 보면요. 아는 사람에게는 한 곳이 눈에 딱 띕니다. 틀린 그림 찾기 아니고요. 매지가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단지들 사이에 있기는 한데 레디언트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아파트죠. 지난번에 땅집고고를 통해서 취재했던 삼익 아파트입니다. 광활한 재개발 부지에 덩그러니 외딴 섬처럼 한 동짜리 삼익 아파트가 있는데요. 왜 이 삼익 아파트는 두고 재개발을 진행한 걸까요? 알박기 아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장위 4구역은 2008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는데요. 삼익 아파트는 2006년 준공으로 지어진 지 2년 차인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키자니 노후도 충족 요건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존치구역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썩은 아파트를 품었다며 썩품화 단지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레디언트 측에서도 삼익 측에서도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익 아파트 주변으로 공사가 한창인데요. 삼익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GS건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건 어느 정도 레디언트의 진심일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디언트가 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평형도 타입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5구와 84, 판상형 하나, 타워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평면도는 아니고요. 현지 공인중개소에서 이전에 올렸던 평면도인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구 A타입입니다. 판상형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3베이 구성입니다. 주방 쪽으로 창이 있어서 마통풍 가능하겠고요. 팬트리나 드레스룸은 따로 없습니다. 큰 장점도 큰 단점도 없는 평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5구 B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다용도실이 부엌에서 연결되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거실 쪽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로 팬트리나 드레스룸은 없습니다. 다음은 84A 타입입니다. 판상형이고요. 드레스룸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좋겠지만 84가 4베이가 아닌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발코니는 이쪽 침실과 거실에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설계상 이동거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84B 타입 타워형입니다. 양창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네요. 주방에도 창이 있고요. 침실 안에 드레스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무난한 타워형 평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순위 청약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가입한 지 2년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고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청약 넣을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청약통장 예치금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청약동 장위자의 레디언트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